지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성은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모든 내빈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이 주최하시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선구 부천 출신 경기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전 부천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소영 부천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정재현 부천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명혜 부천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 계세요? 네. 홍진아 부천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협력에 동행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부천시 갑 출신 국회 정보위원장 김경협 의원입니다. 분권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주체입니다. 그 선두에 우리 경기도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 그 출발점은 종전선언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71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전쟁 상태를 끝내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연평균 1.7%의 추가 성장은 물론이고 20년 이내에 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하기에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문화창의도시 부천에서
남북 교류 토론회가 열리게 됨을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 1,3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그 실천적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박순희 부천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천 부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리고 남북 교류를 위한 토론회, 우리 지방정부 역할에 관한 토론회 부천에서 열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회 염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경업 위원님 그 축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시행되면서 이제 지방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임이 명시가 됐고요. 김경호 의원님이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남북교류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아마 시행이 예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법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도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됐습니다. 아마 민감보다는 추진력을 좀 더 가지고 할 수 있고 중앙 정부가 하는 정치적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지방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제 정치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상호 이전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대적일 수 있는 국가 간에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서로 의존하게 만드는 게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바탕에는 이런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될 남북 교류 협력, 그 중에 이제 뭐 경제 협력이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남북이 남쪽에 자본과 기술, 그다음 북쪽의 자원과 노동이 결합하고 지난번 우리 개성공단처럼 성공적인 그런 교류 협력이 확대된다면 정말 서로 의존하고 평화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많은 고견들 또 부천시 정책에도 좀 반영하고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뭐 비대면 대면 활동이 좀 제약되고 하면서 좀 저희도 우리 민간이든 공공의 영역이든 남북 교류나 또 평화를 위한 통일을 위한 활동들의 제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부천시도 앞장서서 좀 이런 활동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활동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천에서 토론회 갖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좋은 토론회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 의장 강병일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조금만 늦게 시작됐다면 이 훌륭한 행사를 많은 우리 부천 시민들도 직접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돼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염중현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그 첫 번째 진원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지금 시그널들 몇 개씩 이렇게 보내고 돼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도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더 치열하게 또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부천에서 또 오늘 토론회로 참석해 주신 우리 정인주 회장님과 백선기 이사장님의 참석이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부천에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토론회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는 토론회로서 역사에 남을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 지표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본인만 거기 올라가서 나도 키가 작아서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원입니다. 저는 안양 출신입니다.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애쓰신 우리 염정연 의원님은 제가 정치를 안양시의원 2번 했습니다. 8년 하고 한 번 또 낙선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정치하면서 롤 모델이 염정연 우리 의원이십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회 전반기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근데 골고루 우리 경기도의원 142명 중에 우리 민주당 135명을 좀 이렇게 많이 골고루 챙겨주셨고 또 삼선 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우리 염정연 의원님의 정치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본인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하셔서 우리 경기도 의회를 더 진취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퇴를 안 내는 거 보니 대선은 접은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우리 염정 의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 의원 또 우리 이성구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야, 이성구 의원님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삼선다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이렇게 칭찬하는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동안 같이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직원이 열심히 아름답게 써준 문구를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 출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 정부 역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염정연 의원님과 또 우리 부천시장님, 부천시 의회 의장님, 또 부천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부천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토론회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조성택 박사님을 비롯하여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평화 안보와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협력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평화부지사에 이어 전담 조직인 평화협력국을 신설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은 범국민연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민간단체와 소통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여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기반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발제와 토론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토론회 개최 좌장을 맡게 된 경기도의회 남북특위위원장 염정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그 다음에 발제 P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의 토론자님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분 소개한 이후에 토론자분 소개하고 그다음에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인조 민주평통 부천협의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초론자시죠? 네. 백성기 사단법인 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네. 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백지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토론자분들은 이따 본격적인 토론 시작 때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택 연구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조성택입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은 그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성과와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 또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재 진행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남북 교류 협력의 이론적 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학계에서 많이들 논의하는 것인데 그동안 그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어떤 교류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비정치적인 그런 교류 협력들이 결국은 정치적 통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개진되고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사실 이런 비정치적인 그 교류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교류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중앙 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리고 또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또 의지를 갖고 또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얘기하지만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감당하는 부서 내지는 그 연구진들이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계를. 그러나 그 지자체에 갖고 있는 법적 한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역량 또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약으로 제약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최적화를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지자체 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또 수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들을 보면 이제 경기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야, 특히 경제나 아니면은 이제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류 협력들이 동질성을 이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켜서 통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이제 지자체 안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즉 경제 협력의 어떤 예를 들자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수익 구조나 비용 구조를 연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한계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정책의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또 중앙 정부와의 조응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협력들도 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또는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걸 객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이 일방적인 어떤 지원 내지는 일방적 사업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상생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홍보 내지는 설득도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산업 협력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그 대체적으로는 그 차이가 존재는 하겠지만 사실 신시장이 창출이 되고 또 소비지가 만들어지고 또 무역이 새로 창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편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비전을 만들고 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 협력, 그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남북 교류 협력을 그 사례들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이제 그 연구원 내지는 이제 뭐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 구분을 하면 뭐 4단계로 구분하는 분도 계시고 5단계로 구분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3단계로 구분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사업을 모색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인도적인 지원 단계, 그리고 개발협력 단계, 뭐 이런 순으로 보통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인도적인 지원에서 개발협력 단계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개발협력 단계까지 가려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뻗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초기 단계 조성기를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귤 지원을 했죠. 이 사실 시작이 된 것은 그래서 감귤이 굉장히 그 과잉되게 산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제 북한과 남한이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첫 사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고 또 문화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질적인 지금 상황에서 60년간 단절되어 왔던 상황 속에서 사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달라져 있고 또 이질적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층위에서 과거에 공유했던 것, 그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서 뭔가 추진을 하는 그런 양태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보신 바와 같이 뭐 인천 같은 경우에, 목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잘 이렇게 보도에서 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인도적 지원 협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지원 같은 것을 했었고, 경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어떤 농기계뿐만 아니라 뭐 그 농작물 관련해서 뭐 모종 그 교환 사업 같은 것들을 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국체전 이제 관련해서 금강산 현지에서 이제 채워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장기 때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협력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당국리 협동농장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단연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지원했던,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단 이후에는 그래도 중단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제약하에서 아까 초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하에서 그래도 지자체들은 그 안에서 최적화를 좀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것들이 주로 인도적인 사업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뭐 경제 제재 문제가 가장 컸겠죠. 한 사례로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의 사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정리를 해보면 사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타입을 나누면 이제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형 1에서 유형 4로 시기가 지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설명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 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제재 이후에는 사실 전문가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적지만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또는 법률 제정 내지는 개정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중앙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서 특별한 어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다든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제 남북 접촉을 실제로 했고, 그 의향을 또 묻고, 또 그 정책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또 개발 사업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 사업의 확장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들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을 그 적극적으로 또는 그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천에서 이제 황해 평화 포럼이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에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별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단될 때, 그리고 또 재개될 때, 그리고 정말 활성화될 때 이 세 가지 상황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에 따른 합당한 전략들을 만들어야 된다. 또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중단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그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중단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이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했다. 그래서 어떤 이 남북 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 평화 개념으로 나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뭔가 그것을 하나의 바운더리로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돼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 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북한 측 수요를 좀 고려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을 뭔가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북한의 어떤 장기적 경제 성장을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차이가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지만 사실 접촉점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떤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그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의 다각화 한 측면에서만 계속적으로 뭔가 구상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와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북한의 역량 강화를 좀 하자, 북한의 자생력을 좀 확보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데 첫 번째는 경제 제재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들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개도국 내지는 체제 전환국들이 처음에 경제 성장을 했을 때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에 어떠한 사업들이 발굴돼야 되고 그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는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을 아울러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다양한 산업이나 경제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과도 굉장히 많이 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경제 특구들이 아직은 진행 단계도 아니죠. 아직 현재 지금 초기 단계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어떠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착공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단계도 아닌 그냥 설계도에서 머무는 단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부터 혁신 클러스터까지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성과들을 많이 내고 또 그리고 해외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R&D 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우리가 전수하는데 사실 경제 제재 하에서 우리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북한에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의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런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사실 북한이 싫든 좋든 간에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체제 전환국들이 첫 시작은 다 역량 강화였습니다. 즉 이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출입 또는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제 자체를 수입을 하는 물론 뭐 돈 주고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식견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KSP 사업이라고 해서 뭐 예서 코트라에 대한 조직 구성 운영 이런 원칙들을 이제 전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현지의 어떤 상황에 맞게 뭔가 조정을 하는 그런 튜닝을 하는 작업들도 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북한에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통합 역량을 좀 제고시키자는 건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자체를 우리가 어떤 먼저 온 통일이라든지 또는 통일의 역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그냥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주민으로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요즘에 들어와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사실 지금 현재 개정안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지자체의 책무들이 강조가 되고 또 역할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자체 책무라 주체성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일부러 언급을 안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뭐랄까요 어떤 명확화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 논란을 좀 해소하자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들을 잠깐만 이게 소개해드리면 뭐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경기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추진 앞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건데 보면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 즉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끊기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가자. 결국은 이제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사업들이 됐겠지만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의 이점은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도 편익이 있고 또 북한 측에도 편익이 있는 그 양 방향에서 모두 다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성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1개 지자체가 현재 날짜 기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또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들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4개 과제 15개 분야의 어떤 그 사업들을 또 우선 사업 또 그리고 중장기 사업들을 나눠서 추진을 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테마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고요. 특히 한강하구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정전협정에서는 이제 DMZ가 얘기되어 있고 서해에는 사실 NNL이 있고 근데 한강하구만 사실 이제 모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뭐 종전선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논의들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정전협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관할했던 그 유엔사의 입장도 변화할 것이고 그래서 한강하구 같은 경우에 정전협정상 사실 민용 선박이 가능하지만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경제특구는 사실 이 지금 지금 법안과 관련된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조속한 입법 건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뭔가 이렇게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제 4차 정비 계획이 그 작년 12월에 나온 거 보면 우리가 경기 북부 지역은 상당히 그 우리가 중첩 규제로 인해서 좀 낙후되고 기본권도 제한되고 하지만 이번에 나온 그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보면은 산업단지 물량을 상당수 이제 예외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외 사례가 대표적으로 평화경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도 발전을 하고 향후 남북 교역이 재개됐을 때도 대응할 수 있고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그 현재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그 국제화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지금 멈춰 있지만 이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DMZ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 중심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저 평화 공감대가 확산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공감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츠 DMZ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포럼도 있고 학술 포럼도 있고 그리고 또 전시회도 있고 또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테마 안에서 다양한 또 행사들을 진행함으로써 이 또한 이제 국제사회와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지자체 그 관련된 성과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한 정책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자리를 이제 정돈을 좀 한 후에 발제자분의 내용 그리고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왼쪽부터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백지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발제를 맡아 주셨죠.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사단법인 부천시민교육센터 백성기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민주평통 부천시 협의회 회장님이신 정인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신 신준영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 속에 이를 타개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과 준비에 대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고 지금의 시대 정신인 자치와 분권 시대에 지방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택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문을 통해 남북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동질성 회복과 나아가서 통합에 기여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정치적 비정치적 병행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 역사적으로 지자체 남북 교류의 성과에 대해서도 태동기, 추진기, 모색기, 정치기로 구분해서 자세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제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상황별 전략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다각화, 지역별 종합 지원 사업 추진, 사회 통합 역량 제고, 남북 교류 협력법의 법적 기관 마련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 사항으로 경기도의 남북 교류 활성화, 평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생중계로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시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이나를 통해서 제안이나 또 의견을 주시면 토론자분들 토론이 끝난 후에 상호 토론 시간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른 진행을 위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정책적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신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남북관계가 3년째 중단 상태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밖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북관계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가 재개되었을 때 지방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기구들을 마련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성택 박사님 발제에 보충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로 지방자치가 30년을 맞는데 국내 문제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로, 법적 주체로 명시된 것이 20년 12월인데 이것은 이제 남북 교류 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거꾸로 돌이켜 보면 30년 동안 지방 정부는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도 지방 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남북 통일 분야에서도 지방 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63쪽입니다. 제가 마지막 토론자인데 경기도 일정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토론을 하게 되어서 제 토론문이 63쪽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것이 발족되어서 오늘 2시에 이제 1차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국 광역 기초해서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사실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업 기획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북한 측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그들과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이것을 통일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서 가지고 오면은 승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배워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환근무제 3년 이상 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북한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합의서까지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참 그 지방 정부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막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 정부 간에서는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한 20여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고 전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곳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지방 정부의 법적 주체로서의 법률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해서 이제 발족을 했고, 이제 오늘 1차 총회를 갖고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5쪽을 보시면 이제 교류협력법 개정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교류협력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지방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명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자체가 북한의 물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또한 또 지자체가 그 물품을 대북 인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이것은 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관에서 뭐 의자 하나를 사도 이것이 자산으로 공유재산으로 되어서 기록이 되고 또 5년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굴 줄 수는 없습니다. 폐기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과연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하는데 어떻게 대북 인도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일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경기도 의회에 또 염정현 의원 그 남북 특위에도 건의를 했었고, 이제 많이 건의를 했는데 그 다행히도 이제 김경엽 의원께서 이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요 개정 내용이 저희가 계속 건의했던 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교역 및 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북한에 양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정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가 그 대북 인도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것 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해서 물품을 구매했으면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권한은 지금 통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북 통일 분야에서의 지방 분권은 이 부분에서는 미흡합니다. 그 경기도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지방 정부도 통일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물품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중앙 정부와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정세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국내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그 다른 사유와 독립되어서 인도적인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광역 자치단체장이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통일부에서 위임해주면 어떻겠는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법률 개정안인데, 이것들도 지금 이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당한 뭐 반대 난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그 승인 권한을 사실은 지방 정부에 일부 위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또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한 반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지원 속에서도 어떠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반출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주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지방 정부는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지방 정부가 있습니까? 인도 지원은 끊기지 않고 어떠한 정치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안도 경기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3가지 활동을 소개드리는 것으로 좀 경기도가 하고 있는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대한 지금 업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에 대한 개정을 좀 건의하셨고요. 대북 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해서 또 개정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 정부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들께서 명확히 보셨기 때문에, 또 자치와 분권 시대에 적어도 그 광역에만이라도 반출 승인에 대한 위임, 그것도 이제 인대주의적 교류협력 사업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역설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정인조 부천 평통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평통 부천시 협의회장 정인조입니다. 조금 전에 신준영 국장님 토론 내용 잘 들었고 제가 공감하는 바도 많이 있네요. 저는 삶의 현장이라 할까요? 제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좀 감성적인 입장, 이런 면에서 좀 저의 의견을 좀 피력해 볼까 합니다. 25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남북관계 교류협력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꼭 18년 전 이맘때 제가 인천공항에서 조선민항기를 타고 평양을 갈 때의 그 보딩입니다. 노티스죠. 보딩 노티스 JS 916호편을 타고 순안공항에 내려서 평양과 남포, 모양산을 관광을 할 때의 그 벅찬 감흥이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은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오릅니다. 또 그 전에 91년도 남북 중국과의 국교가 정상되기 전에 제가 북간도를 홍콩을 경유해서 백두산을 오를 때의 감흥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캐도, 소위 말해서 심포 경수로를 건설할 적에 우연하게도 제가 잘 아는 친구의 동생이 외환은행 심포 지점장으로서 그쪽에서 상당 기간 상주하면서 오갈 때 들은 소식들, 북한 주민하고 만났을 때의 어떤 여러 공식 비공식 접촉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들을 때의 그 짠한 모습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당시에 제가 옥류관 난간에서 대동강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 또 양각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진 좀 올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곧 평양을 갈 수 있겠구나, 백두산을 걸어서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벌써 30년이 가까워 오고 있네요. 제가 그 발표한 주제 발표 내용을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실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잘 정리해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드립니다. 조승태 위원님. 예,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 안에 잠깐 저 내용 중에서 그 캐도라든지 민간 차원에서 교류 협력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남북 교류 협력이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면 전환이 곧 올 거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발표 자료에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 에서 한 방역에서 한 그런 남북 교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은 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교류 협력을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이 태부족한 실정이라 저는 좀 아쉽고 이런 것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저는 남북이 살아있는 유기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쪽이 알으면은 다른 쪽도 앓게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생과 교류 협력 상생이 필요하다 하는 그 공감대, 소위 말해서 평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남남 갈등 속에서 터죽이라는 용어가 정말 이것이 터죽이가 아니고 평화 비용이다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런 주장의 토대는 남북 기본 합의서죠.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설정된 특수한 관계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바탕 속에서 평화 공감대 확산을 하는 그런 활동이 지속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브레인스톰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토론의 발표자로 토론자로 임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생각하게 됐고 또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향에 대한 기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다 하는 법이 통과됐고 아마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여기에 부수 조항을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북한 사랑 기부금법을 마련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계되는 재원에 좀 충당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운동을 저는 좀 해야 되겠다.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제가 제안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준영 국장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남북한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또 아니면 기초단체 차원에서 교류 협력에 관계되는 여러 자료들 이제 좀 공유하고 이것에 대한 기초 연구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좀 해주셔야 되겠다. 경기도 차원에서 좀 강원도와 경기도가 앞서가니
좀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평통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모르니 북한에 대한 알기, 소위 말 북맹 탈출 공부를 좀 하자.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은 우리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황해도 알기 공부를 하자. 황해 남도와 황해 북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기초 단체는 어떻게 돼 있고 그 기초 단체 특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어서 그 각 지자체 북한의 어떤 그런 황해 남북도의 지자체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전국적으로도 매칭을 해서 기초 단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앞으로 올 남북교류 협력의 시대에서 지방에 있는 기초 단체가 자기와 파트너가 될 곳이 어딘지를 좀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원초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북한 탐구 학교를 만들든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터디 그룹이 있으면은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기초단체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계되는 전담 조직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경기도가 평화부지사를 만들듯이 평화협력국을 만들듯이 기초단체도 필요한 조직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스터디를 좀 하자. 시민들과 시민사회 영역과 같이 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또 정부가 한 일은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동수독의 소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자료를 좀 독일 대사관이나 정부를 외교부를 통해서 좀 구해서 공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을 넘었고요. 경기도에 11,000명이 있고 우리 부천에 7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고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을 좀 발굴해서 우리 남북관계 교류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모르지만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일단은 뭐 절하하는 그런 분위기도 또 일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이탈 주민의 상당한 역량이 있는 남북 교류 협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33,000명 중에서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부천에는 부천시민통일문화제가 금년도 31년 내년 되면 32년을 맞게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시민 평화 역량의 축적이 분명히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평화 역량 축적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 육성했듯이 평화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 제도도 좀 마련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공감과 공존과 공룡이 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인조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조 회장님께서는 한 30년 전에 감동적인 회상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유엔 경제 제재 해제 선행, 그다음에 향후 국면 전환 시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고향 사랑 기부금법이 더 확대돼서 북한 사랑 기부금법이 돼서 남북 교류 협력에 조그만 도움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양한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의 확충, 그다음에 통일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도시와의 자매 개련,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녘 탈출을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천 통일운동의 어떻게 보면 산증인이시죠. 백성기 사단법인 부천 시민교육센터 이사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공동대표라고 하는 직함으로 소개를 이렇게 더 드리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또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원이고 또 희망이고, 나아가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위력한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염원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6.15 남북 공동선언 또 14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아까 드린 말씀처럼 평화와 통일의 길을, 또 평화 번영의 길을 여는가 싶었는데, 지나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사적인 퇴행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또 남과 또 미국, 또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또 긴밀하게 움직이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교황을 만나서 교황의 방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성사시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아주 또 긍정적인 희망을 저희들이 또 지켜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우리 염정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뜻깊은 이런 자리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의미가 크고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우리 부천 지역에서 아까 이제 우리 정인조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1991년 이 부천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범시민적인 그런 활동을 저희가 이제 전개를 해왔는데, 정말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유례를 찾기 힘든 뭐 그런 이제 좋은 사례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운동의 대중화, 그러니까 통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통일운동 단체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통일운동의 대중화, 또 통일운동의 지역화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저희가 30년 동안 붙잡고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의 도시 부천이라고 하는 또 그런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정말 지속적인 시민 참여형의 그런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이제 자랑을 드린다면 1996년 저희들이 정말 3만 명이 저 중앙공원, 시청 앞에 이제 중앙공원이 있는데 3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당시에 민간 단체가 주최한 행사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로 그런 범시민적인 그런 평화통일 축제, 시민 참여형의 평화통일 축제를 통해서 뜻깊은 그런 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마음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이 대규모 행사를 시작을 해서 1997년에는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었던 당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 민과 간, 기층과 상층,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부천시의 시장, 의장님도 다 다녀갔습니다만 그런 각계각층의 범시민적인 북한 동포독기 운동을 통해서 한 달 사이에 2억 원의 기금을 모아서 밀가루 630톤을